했는데 나는 이미 그리고 왔지. 아주 잘 그렸어. 내가 배경 바꿨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몇 시지? 자, 48페이지에 362번부터 보도록 해봅시다. 몇 번이서 바꿔서 362번. 362번. 자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나이가 41세, 아들의 나이가 13세. 몇 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자 그러면 362번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있다네.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나이가 41세거든. 오케이? 그리고 아들 나이는 13세야. 자 문제에서 1번 문제를 보면은 X년 후에, 즉 몇 년 후 지나는 걸 그 해를 X라고 하래. 그럼 아버지 나이가 41세인데 X년이 지나면은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X 더하기 40. 네, 41 더하기 X가 됐겠지. 3년 지났으면 41 더하기 3 44이 됐을 거고. 자 그럼 아들 나이는 얼마가 됐을까? 13 더하기 X겠지. 벌써 식이 나왔네요. 13 더하기 X에다가 2배를 했을 때 41 더하기 X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362번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고요해져. 자 다음은 370번을 봅시다. 얘들아 이거 지금 활용 문제 풀 때 가장 최악의 공부법이 뭐냐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내가 막상 식을 세워보려니까 식이 안 세워진다. 이제 그런 아이들 최악의 공부법이 뭐냐. 네. 선생님이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말이야 여러분이 그 주의 깊게 듣고 필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야 이거. 여기서 네. 이 문장을 만들어 낼 때 선생님이 하는 말 있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이 수학식을 못 풀지는 않아. 이제 방정식 이 정도는 다들 잘 풀어. 근데 방정식만 딱 적고 난 이 문제를 들었다 생각하면 안 돼. 이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식만 적고 난 362번 풀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363번이 안 풀릴 거야. 오케이? 자, 중간 과정을 잘 들어봅시다. 자, 다음은 37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준다. 근데 6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7개씩 주면 6개가 모자르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 잠깐만 나를 보세요.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힌트가 누구게? 자, 몇 명한테요? 맞아. 학생 수가 안 나왔어. 또 있을까? 그렇지. 여기선 지금 안 나온 게 사람의 숫자도 안 나왔고 사탕의 숫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만 해 여기서는. 왜냐? 사탕도 안 나왔어. 사람 수도 안 나왔어. 그럼 둘 중에 누가 X인지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좀 혼동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도 학생 수를 X로 잡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주 기쁘게 학생 수를 X로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여러분 누구를 X로 잡아야 될까? 둘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선생님의 솔루션은 그거야. 둘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자, 사탕을 6개씩 주면 몇 번이야? 370번. 6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는다고 했거든. 만약에 내가 학생 수를 X로 잡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한국말로 한번 식을 써보자. 얘들아, 사탕의 개수를 구하려면 학생 수에다가 뭘 해야 돼? 6개를 곱해야 되겠지. 왜냐면 학생들마다 6개 준다 했으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몇 개 줬는지 알려면 사람 숫자에다가 6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나눠준 사탕의 개수야.
근데 나눠주고 나니까 5개가 남았어. 이게 바로 뭐야? 사탕의 숫자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럼 내가 만약에 학생 수를 x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사탕은 x 곱하기 6, 6x에다가 더하기 5를 하는 게 되는 거야. 너무 깔끔해 이 식이.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사탕수를 x라고 잡잖아? 그럼 이렇게 돼. x는 6 곱하기 학생수 더하기 5가 돼. 그럼 내가 만약에 학생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더하기 5를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양변을 나누기 6, 나누기 6 해줘야 학생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학생수를 너무 복잡하게 표현하지 우리가. 그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위의 방법을 이용해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밑에 있는 식으로 풀어도 답은 나올 거야. 답은 나오거든. 하지만 굉장히 힘들겠지 그 과정이. 그래서 위에 학생수를 x로 잡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학생수가 x예요. 자, 그러면은 6개씩 나눠줬을 때 5개가 남았다. 그 식은 얘가 되는 거야. 6x 더하기 5. 얘가 사탕수인 거야.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 7개씩 나누어주면 6개가 모자란다. 그럼 여러분 7개씩 나눠줬을 때 6개가 모자르다는 건 사탕수가 몇 개란 얘기일까? 생수 곱하기 7 나누기 그치? 그렇지. 학생수 곱하기 7 빼기 6이 되는 거지. 학생수가 아까 x였으니까 7x 빼기 6이 되겠네. 자, 그러면 보세요. 7x 빼기 6도 사탕숫자고 방금 구한 5x 더하기 6도 사탕숫자야. 여러분 내가 사탕을 나눠줬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7개씩 줬어. 그럼 갑자기 사탕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까? 사탕수는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방금 구한 그 5x 더하기 6하고 7x 빼기 6이 서로 같은 거야. 그렇게 놓고 풀면 x, 즉 학생수가 몇 명인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활용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 370번에 2번을 보면은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가끔 가다가 사탕 개수가 얼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x의 답을 구하잖아. 그럼 x의 답 나왔으니까 난 답 구했다. 그래서 x의 답을 써버려. 아니에요. 안 그럴 때가 가끔 있어. 사탕수를 물어봤을 때는 x가 정답이 아닌 거야. 여기다가 x를 넣어봐야 사탕수가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자, 오늘 선생님하고 풀 문제의 마지막이라 말하려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 2개가 남았어요. 네, 이거 2개 하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줄 겁니다.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거 2개가 사실 가장 이제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어려웠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싶을 텐데 어려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어려운 거 가르칠 때는 얘들아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쉬운 거 가르칠 땐 정말 쉽다고 얘기를 해. 근데 안 쉬워요. 예. 근데 앞부분은 그래도 할만했을 거야. 아니요? 네, 여기 그 2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들어야 되겠지. 몇 번이지? 자, 몇 번이냐면 372번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72, 373, 377번 이게 같은 유형의 문제야. 선생님이 할 문제가 바로 요거고 두 번째가 378번 유형이야. 자, 372번, 373번, 377번 유형이 한 세트의 유형 1번 문제고 그 다음 378번이 두 번째 유형이야. 자, 요 문제는 보통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일 문제라고 불러. 오케이? 일 문제라고 부르고 얘는 정가 원가라고 불러. 가격 문제라고 불러. 요 2개가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배우는 활용 문제 첫 번째 챕터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나와 공식 암기할 부분에서 몇 가지 유형이 더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얘네들만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1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 얘들아, 일을 일하는 건 영어에서 영어 단어 work 일하다 할 때 그 일, 걔를 의미하기도 하고 숫자 1을 의미하기도 해. 오케이? 두 번째, 이 정가와 원가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50% 할인, 70% 할인 이런 거 붙어 있잖아. 그 문제야, 얘가.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자, 1문제는 보통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야.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뭐 10일이 걸린대. 오케이?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뭐 8일이 걸린대. 그럼 얘네들이 같이 일을 하면 뭐 얼마가 걸리는지 얘를 물어보는 게 보통 1문제야. 자, 그러면 372번을 같이 풀면서 알아봅시다. 자, 형이 나오네요. 일을 혼자 다 끝내려면 10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대. 그리고 동생은 15시간 일을 해야 일이 끝난대. 얘들아,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구나. 분수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면서 그 3분의 1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원 모양 피자 한 판을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3등분을 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색칠해 놓고 여러분 얘를 앞으로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마 이랬을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3개가 합쳐지면 얼마지? 1이지 1. 네. 1을 전체 한 덩어리로 보겠다는 의미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 비율로 쳤을 때 온전하게 한 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해. 오케이?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형이 동생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 그 일의 전체 양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앞으로 숫자 1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전체 하는 일의 양을 1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형이 10시간 동안 그 1에 해당되는 일을 야금야금 해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형은 1시간 동안 그 전체 일의 양의 얼마를 하는 걸까? 10분의 1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전체 일을 10토막을 내가지고 1시간에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지. 동생은 1시간 동안 얼마를 할까? 15분의 1을 할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얘네들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야.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동생하고 형이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체 일의 양의 10분의 1은 형이 여기서 막 하고 있을 거고 동생은 전체 일의 양의 15분의 1을 여기서 막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1시간 동안 딱 일을 했다? 그럼 다 합쳐서 얼마를 했을까? 자, 얘네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야.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함께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10분의 1에다가 15분의 1을 더한 거겠지. 그치? 얼마죠? 30분의 3 더하기 2가 되겠지. 얼마?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형과 동생이 1시간 동안 6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을 한 거야.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일을 해야 일이 끝나니. 아마 지금 여기서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자, 이 문제에서 x가 누굴까? 문제를 보세요. 372번의 x가 누구지? 함께 일한 시간을 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 1번 문제. 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한 양이 6분의 1이지. 이 6분의 1씩 몇 시간을 일을 해야 일이 끝나냐라고 한 거야. 얘들아, 일이 끝났다는 건 얘네들이 일을 얼마 했다는 얘기야? 1을 했다는 얘기겠지.
요게 바로 372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문제 어렵습니다. 네, 우선은 얘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야. 잘 메모해 줍시다. 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질문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활용 부분은 문제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도 최대한 다 받아줄게요. 자, 왜? 자, 378번 봅시다. 얘들아, 그리고 내일 이 책 꼭 가지고 와. 내일 이 책 꼭 가지고 와. 우리 교재 그 각자 사용하고 있는 교재도 풀어야 되지만 요거는 방정식 단어는 쌤이 직접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 문제 풀 때 숙제로 주게 되면 아마 절반은 질문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질문이 생겼을 때 옆에서 바로바로 도와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 자, 이제 오늘 볼 문제의 마지막 정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가, 원가 이 378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알아봅시다. 원가라는 단어가 있고 정가라는 단어가 있어. 혹시 원가가 뭔지 아니? 원래 가. 네, 원래 가격이야. 물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내가 이 물건을 만들면서 난 이걸 얼마라고 할 거야 라고 정한 금액, 바로 걔를 원가라고 해. 그래서 얘가 원래 가격이야. 정가는 뭐지? 정가는 뭐게? 정가는 뭐냐면 물건 파는 사람이 정한 가격이야. 이게 뭔 소리인가 보자. 얘들아, 요즘에 쌤이 아이스크림 잘 안 사 먹어가지고 모르는데 네. 그 메로나 이런 거 얼마냐? 500원? 그치? 한 하지 않아? 500원 정도 하잖아? 근데 원래 그 공장에서 메로나 공장에서 메로나 찍어낼 때 그때 걔네들이 정한 가격이 얼마냐면은 1,000원 이상일걸 아마? 한 1,000원 정도 할 거야. 1,000원이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메로나를 1,000원에 판다고 하면 너네 먹을래?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메로나를 할인하는 거야. 이건 이거야. 메로나를 공장에서 처음 찍어낼 때 가격을 원가라고 하는 거고, 1,000원에 팔면 아무도 안 먹으니까 무인 아이스크림점 아저씨가 안 되겠다, 이거 반값으로 해야지 해서 50% 할인을 했어. 그럼 그 아저씨가 정한 가격이지. 그게 바로 정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원가와 정가예요. 수학 문제 풀 때 이 단어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앞으로. 원가랑 정가라는 말. 그래.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378번.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대. 378번. 자, 원가가 얼만데 여기에 30%를 올려가지고 판 거야. 그랬더니 안 팔려. 누가 사? 그러니까 400원을 할인했대. 여러분, 원가에 30%를 올리잖아? 그럼 이것도 파는 사람이 정한 가격이지. 그러니까 이거 정가가 된 거야. 이게 정가가 된 거야, 여기까지. 근데 그 정가가 안 팔리니까 400원을 할인했어. 오케이? 400원 깎아준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200원의 이익이 생겼대. 그럼 여러분, 나 질문 해볼게요. 원가에 30% 올린 다음에 400원을 깎아줬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는 거야? 200원에 그렇지. 얘들아, 근데 가끔 이걸 200원이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결국 뭐냐면은 내가 다 팔아가지고 200원 나왔다는 뜻이야. 200원. 그럼 누가 장사해? 2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있지?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보자. 이게 1,000원짜리인데 안 팔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팔았어, 다니한테. 근데 다니가 나한테 200원을 줬어. 그럼 난 이득이냐? 아니요? 손해본 거. 1,000원짜리를 200원 받아서 팔았어. 그럼 손해잖아. 네. 그러면 200원의 이익이 생기려면 내가 1,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야 돼? 1,200원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 가격에다가 200원을 플러스해서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200원인데
원가에다가 200원을 더한 가격이 나왔다는 얘기지.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 수학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있었던 일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수학식으로 바꿔서 써보자.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x일까? 원가. 그렇지. 혹시 왜 원가를 잡았어? 원가를 구하라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서 뭘 x로 잡아야 될지 모를 때는 원가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x로 선정해주면 돼. 바로 얘가 x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x에다가 30%를 올려 팔았대. 그러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게? 10분의 3 아니 10분의 3 x.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여러분, 메로나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쌤이 30% 올려서 팔았대. 네. 그러면 얼마가 되지? 1300. 그치? 감산이 빠르네. 1,300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왜 1,300원이 나왔을까? 원래 가격에다가 네. 더하기 이 1,000원에 30% 해당되는 금액을 곱해준 거지. 그게 얼마지? 1,000원 곱하기 30%지. 혹시 여러분 이 퍼센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백분율이라고 하거든. 백분율. 얘들아, 이 퍼센트라는 거는 숫자가 절대 아니야. 이건 단위거든. 퍼센트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퍼센트를 숫자로 바꿔줘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이름이 백분율이라고 했잖아. 얘가 왜 이름이 백분율이라면 얘를 숫자로 바꾸려면 백분의를 하라고 해서 백분율이야. 그래서 여기 1,000원에다가 30%를 곱해야 되는데 네. 이 곱하기를 그냥 못하니까 얘를 100분의로 바꿔서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민재가 얘기한 1,300원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원가가 x인데 그 x의 30%만큼을 더 벌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냐면은 x의 30%, 즉 100분의 30을 더해준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얼마냐면은 원래 가격 x에다가 30% 올린 가격을 플러스 해준 거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400원을 뺐더니 원가에다가 200원을 더한 가격이 나온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적어주고 다 적었으면은 쌤이 이 원가와 관련해서 다른 해석을 좀 알려줄게요. 자, 내가 알려줄 다른 해석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 원가라는 애가 원래 몇 퍼센트였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태일 때 네. 컨디션을 몇 퍼센트라고 하지? 100%라고 하지. 그러니까 보통 시작은 100%야. 오케이? 0%면 얘들아 거의 죽어 있는 거야. 0%면 100%야. 그러면 내가 지금 100%인 상태에서 30%가 올라갔다? 130. 그럼 130%가 됐겠지. 네. 그러니까 원가도 마찬가지야. 원래 원가는 100%야. 근데 거기에 30% 올리잖아? 그럼 걔가 130%가 된 거야. 그럼 130%는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야? 그치? 100분의 130이지. 네. 거기다가 x를 곱해주면 얘랑 똑같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면 값을 떨어뜨렸을 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 자, 예를 들어볼까? 30%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원래 100%였던 애가 몇 프로가 됐지? 70%가 됐지. 네. 그럼 이번에는 x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정가와 원가를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네. 여기 렉처 18과 19일 거야.
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가져오라는 거야 이 책을. 내일 가져와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제 같이 풀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이걸 갖고 와서 내일 내가 있을 때 푸세요. 선생님 힘드시겠네요. 오케이? 같은 문제 여러 번 푸시는 거.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가요? 네, 됐어요. 내일 감이